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다소 안정되는 원자재 가격과 우리가 또 최근에 이제 이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여러 이제 좀 좋은 그런 저점 매수 기회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하면 좀 모색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강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이 많은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이 물건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전이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호조세를 그렇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실적이 좋으면 결국 이제 뭐 관련 기업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주가의 합인 증시도 당연히 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실 뭐 10월에 폭락장이 온다 그런 말도 뭐 있었고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늘 우려는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10월 달에 과연 뭐 이제 증시가 정말 크게 하락을 했냐 그러면 현재 이제 이 마이너스 8%까지 코스닥이 하락을 했다가 거의 다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코스피도 보시게 되면요. 지금 10월 22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1.8% 빠졌어요. 10월의 폭락장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면 사실 어떤 이 항상 이 헝다그룹도 그렇고 최근에 이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헝다 악재, 헝다그룹의 악재 이게 뭐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제2의 글로벌 금융이 번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이자를 지급을 못한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이자를 지급하면서 사실상 이것도 이제 해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저도 저번에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드렸지만 금리적인 부분, 금리 악재가 있었는데요. 금리가 올라도 금리가 상승해도 증시는 오른다. 이렇게 이제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번 크게 치솟으면서 글로벌 증시가 한번 휘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 이상 그게 이제 반복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반복이 되냐? 그것도 또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오히려 지금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악재라고, 시장의 악재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게 또 일부 원자재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 이전에 뭐 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고려아연 같은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거를 봤을 때 무조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시장이 무너지냐,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일단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쵸? 물건을 만들 때 그 이제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축소되죠. 그쵸? 수익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물건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인상이 되면 뭐예요? 소비자들이 수요가 감소,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물건 가격이 뛴다. 그러면 이거 원래는 그냥 뭐 한 10,000원도 안 했었는데 10,000원이 넘어요. 그럼 이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도 감소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경기 둔화, 그러니까 살짝 이런 사이클로 지금 가지 않을까 해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이 부담스러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위드 코로나로 현재 증시가 가면서 글로벌 전 세계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 확실히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보복 소비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보복 소비,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폭발하면 뭐예요? 물건 가격이 인상이 돼도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억눌러져 왔던 그런 이제 수요 때문에 현재 소비가 오히려 폭발하고 있다. 그러면 경기 둔화가 아니라 뭐예요? 경기가 오히려 이제 확장이 되는. 그래서 이전에 뭐 장단기 금리 차도 뭐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거를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가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원자재 강세, 요게 이제 좀 누그러진다라고 하면은, 강세가 좀 이제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경기에 좀 더 긍정적이겠죠. 그쵸? 그래서 현재 시장이 만약에 이제 이 원자재 강세가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유가가 뭐 100불을 넘고 그러면은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어떤 글로벌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되어가고 있지는 않다. 일단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그러면 바로 또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사실 금리가 여기 이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장에 어떤 이 돈을 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흡수하고 경기를 뭐 이제 좀 부양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 너무 이 불타오르는 경기를 좀 이제 식힌다거나, 그 이제 조절하는 장치가 금리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항상 이 금리를 보셔야만 한다. 뭐 물론 그러고 계시겠지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리가 현재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도 지금 좀 이제 다운되는,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면은 돈이 계속 풀리잖아요. 그러면 돈이 풀리는 것만큼 뭐 원자재도 그렇지만 부동산, 주식시장, 어떤 자산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 풀린 거를 이제 회수한다라고 말을 계속하면요,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다운되고 주식시장도 좀 이 강세도 누그러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좀 누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자산 가격이 그동안
너무 이제 크게 솟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너무 과도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열기가 좀 식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좀 타이밍이 잘 안 맞은 거죠.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주식 투자를 좀 줄일 때다. 그리고 오히려 좀 방어 위주,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이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요게 이제 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경제 공부를 난 좀 해야겠다, 그러는 분들은 더욱 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금리인데, 금리의 상승, 즉 이제 기준금리는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낮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11월 달에 이제 또 한 번 더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는 인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금리 인상 천천히 한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이 미국 단기 금리도 그렇고 장기 금리도 그렇고, 어제 이제 이 미국 관련 주택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일시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이 한번 크게 치솟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잘 안 떨어지죠. 그렇죠? 만약에 주택 가격이 어떤 뭐 주식처럼 막 반토막이 나요. 우리 집값이 마이너스 50%가 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뭐 그만큼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집값이 그렇게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지금 이제 미국 주택 가격도 굉장히 이제 계속 오르는 그런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지금 임금도 오르고 있고, 한번 오르면 절대 안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물가들이 계속 이제 고정 물가들이 다 치솟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현재 물건 가격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건 가격 인상이 되는 부분을 현재 이제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여기 이제 상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가 너무 폭발하다 보니까, 그 물건 좀 비싸도 나 지금 당장 필요해. 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여행도 못 가고 그랬는데, 나 이거 무조건 갈 거야. 비싸도 갈 거야. 물건 가격이 2배 이상 돼도 갈 거야. 라는 게 이제 대중적인 어떤 심리죠. 근데 만약에 내후년에도 물건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뭐 해외여행 같은 거 가실까요? 아마 대부분 안 갈 겁니다. 그렇죠? 비행기 가격이 동남아 비행기 뭐 가격 같은 게 지금 이제 슬슬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코로나 전 비포 코로나 때는 가격이 뭐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뭐 200, 300. 그렇죠. 물론 이제 그동안 항공사들도 굉장히 누적 적자를 쌓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털어내야 되고, 가격이 당연히 수요가 지금 폭발하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결국 폭발하면 가격도 똑같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 보니, 지금은 이게 소비자 수요가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당장은 소비자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보복 소비의 폭발이라는 거죠. 비행기 값이 막 이제 원래 100만 원이었던 게 200만 원 이상에도 나 해외여행 진짜 너무 가고 싶어, 가야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내후년이 된다, 이게 해외여행 갈 사람들 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비행기 가격이 이렇게 계속 비싸다라고 하면은, 이전처럼 저렴하게 계속 뭐 동남아 여행 뭐 1년에 한두 번씩 가고 그게 과연 될까냐는 것이죠. 뭐 비행기 가격이 2~3배 뛰었다라고 해서 우리 뭐 월급이나 임금이 2~3배 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질 단계는 아니다. 소비자 수요가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증가를 하고 있고, 경기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복 소비 요런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둔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역시도 둔화가 될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다운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시장도 무너질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좀 이 금리 상승이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랑 시장의 어떤 시중금리는 다르죠. 그렇죠. 항상 이 기준금리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장 금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굉장한 보복 소비가 좀 빨리 식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꼭 하셔야 되고 이게 결국 수익률을 가릴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그래도 지나친 우려는 살짝 이제 감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대표적인 원자재 중에 에너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치솟았죠. 그게 이제 바로 석탄 가격인데 중국에서 이전이 철강과 비슷하게 요 이제 가수요적인 부분, 그러니까 투기 세력 단속에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서 석탄 가지고 너희 뭐 사재기 하지 마라. 진짜 필요한 사람만 사라. 아니면 강력하게 뭐 응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글로벌 철강 가격은 계속 올라갔는데 중국 철강 가격이 곤두박질을 친 것처럼 지금 똑같이 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석탄 가격도 뭐 글로벌 석탄 가격은 계속 좀 이렇게 많이 조정도 안 받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중국 석탄 가격은 연일 지금 폭락을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 석탄이 많이 필요한 나라가 중국과 인도인데 그 중국에서 석탄 가격이 안정화된다. 그리고 뭐 이제 북한 쪽에서 이 중국이 뭐 석탄도 또 밀수입을 했다고 그런 기사까지 또 나왔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라 뭐 북한에게 손을 빌리던 석탄 공급을 늘려라. 그렇게 이제 중국도 굉장히 강경하게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석탄 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에너지 대란 요게 이제 다소 감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섹터가 바로 IT 섹터죠. 그렇죠? 일단 에너지 대란으로 공장이 셧다운이 되니까 공장이 셧다운이 되고 나서 당연히 벌어지는 일은 IT 부품 공급의 차질입니다. 그게 이제 올라가서 위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삼성전자나 애플에도 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뭐 애플 측에서도 부품 공급 뭐 차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물건 가격에 전이를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이 전이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보복 소비가 여러분 폭발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너무 지금 아직까지도 힘들게 그렇게 이제 버티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어떤 뭐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남는 게 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가격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뭐 부동산을 몇 채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몇 년 동안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몇 배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 나 이거 뭐 집 하나 팔고 뭐 비행기 값 아무리 비싸도 여행 한번 갔다 오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돈이 남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막 썼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더 안 오르고 주식도 더 안 오르고 어떤 자산 가격 자체가 정체가 된다. 내가 더 이상 뭐 요걸로 기대 수익을 올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뭐예요? 주머니를 닫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확실히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조금 남았다. 보복 소비가 아직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IT 공급망 차질이 생겼지만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해서 주요 이제 부품 가격도 올랐지만
요거를 이제 소비자에게 지금은 전가가 쉽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소비자가 아무리 이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해도 보복 소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유동성에 어떤 굉장히 좀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때 이제 투자가 굉장히 열풍이 분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확장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IT 부품 업체도 지금이 뭐 중국, 세계공제 중국에서 에너지 대란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원자재 가격이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 기회로 IT 섹터를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반도체죠. 그렇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뭐 어떤 뭐 테마주나 어떤 뭐 급등주처럼 굉장히 주가를 보면 이게 삼성전자라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뭐 지금 당장 뭐 이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요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뛰고 그 다음에 공급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집 밖으로 나가도 여러분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다 핸드폰 쓰죠. 그렇죠? 예. 어린 애기들 뭐 이제 다 같이 나가서 외식할 때 태블릿 PC로 다 이제 뭐 그 애니메이션에 그런 거 이제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 수요 자체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IT 제품들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는 늘 우리 일상과 함께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 대란, 전력난으로 인한 IT 부품 공급 차질, 그 다음에 그 부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분이 지금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실 삼성전자가 뭐 유성증자라는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뭐 추가 발행을 한다거나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의 어떤 수요적인 부분이 뭐 급감한데 그런 우려가 있고, 뭐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반도체 가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반도체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한 1, 20%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호황기에는 또 1, 20%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봤을 때 사실 비메모리 쪽의 가격도 안정적이고 훨씬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중요한 거는 메모리가 없이 뭐 어떤 IT 제품이 돌아간다?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확실히 많이 필요하고요. 비메모리는 앞으로 그것보다 더욱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를 하면서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된 이제 정말 이제 많은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의 어떤 이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조정에 따른 주가 하락, 이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여기에서 만약에 더 빠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뭐 한 30-40% 폭락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좀 다소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사실 에너지 대란, 뭐 전력난이 발생할 줄 알았나요? 그렇죠. 발생하고 나서 또 주가가 요만큼 떨어진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저는
지금 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 반도체 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 코로나 때와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 하락하면서 많이 이렇게 밀렸는데 결국 반등하고 또 반등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제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늘 기회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인기 있는 섹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부각되는 섹터도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이쪽으로는 좀 이제 안전마진이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안전마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굉장히 리스크 대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에 좀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런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죠. 뭐 이런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 하나 머티리얼즈도 호실적을 또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보고서도 나왔고 실제로 뭐 실적을 이렇게 뭐 보시게 되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매출액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0%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도 전월 대비해서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 14%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9%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하나머티리얼즈에서 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관련 부분인데 하나머티리얼즈도 이제 이 실리콘 파츠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엄청 급등을 했죠. 거기에 대한 비용 증가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비용이 여러분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머티리얼즈처럼 실적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았던 깊었던 그런 기업들 중 지금 원자재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결론적으로 확실한 진입 장벽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경쟁사가 들어와서 야, 나 요것도 좀 해보자 그러면서 그 원래 이제 진입해 있던 시장 참여자의 그러한 이제 어떤 그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바리케이트가 높게 쳐져 있다. 함부로 누군가가 이 신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인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수익성,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나오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그동안 20%를 계속 넘었고요. 최근에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29.5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거의 영업이익이 한 30% 가까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기업들이 함부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눈독을 들일 수 없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주가 역시도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를 기업은 결국 오른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성장할 기업은 당연히 주가도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타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몇 개가 더 있죠, 그쵸? 원익 QNC 이러한 기업들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꾸준히 실적이 좋았었고 지금 이 연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뭐 50% 지금 이상 그렇게 이제 늘어났고요. 3분기에도 좋을 거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뭐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제 어떤 노이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적 지금 보십시오.
매출액이 지난 5년간 그냥 꾸준히 계속 증가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배 뛰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매출액이 더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당연히 저점 매수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대란이 뭐 계속되고요. 전력난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단기 하락을 우리가 좋은 기회로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석탄 가격 하향, 안정화, 에너지 대란, 해소, 이러한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낙폭 과대인 반도체 섹터, 요거를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섹터와 또 이제 함께 좀 곁들여서 말씀드릴 종목이 그래 이제 산업군이 바로 5G입니다. 5G. 사실 이제 이 5G도 어떻게 보면 IT 섹터에 속해 있죠. 그렇죠? 5G 뭐 이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5G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이제 설비 투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IT 부품 뭐 공급 차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물류 대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5G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 KMW였죠. 그렇죠? KMW가 이전에 이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5배 이상 굉장히 좀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3G에서 4G로 넘어올 때도 그렇지만 뭐 또 이제 4G에서 또 5G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어떤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돈이 쏠리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는 당연히 뭐다? 주가가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89,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4만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진 게 5G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 옥상이나 여러 군데 이제 뭐 실내 이 장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많은 인부들도 일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에도 뭐 마음대로 사실 못 들어가죠. 그렇죠? 특히 뭐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막 뭐를 막 설치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보기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좀 지연이 됐었는데, 최근 이제 국감에서도 이 통사들 사장이 다 와서 또 뭐 질문을 받고 또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약속했던 거랑 다르게 투자를 안 했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당연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왔고, 당연히 사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다들 이제 이 5G 요금제 가입해서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말 뭐 이전에는 더 안 터졌죠. 그래 최근에 좀 개선됐다라고 해도 서울이나 어떤 뭐 광역시, 조금 이제 도심 지역을 벗어나면 거의 안 터져요. 그렇죠? 제주도 같은 데서는 아예 안 터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이 해외여행이 막히다 보니까 제주도 여행도 굉장히 사실 많이 가시고, 내가 이제 5G 요금제 가입을 했는데 거기 뭐 가입할 때 보면은 뭐 제주도에서는 5G가 안 터지고 뭐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5G 요금제를 쓰는데 어디서는 5G를 못 쓴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불공정 거래죠. 이거는 진짜 뭐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고,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5G가 안 터지는데 5G 요금제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5G 자체를 좀 우리가 저점 매수 구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5G를 당연히 이제 더 깔아야 되니까, 뭐 실내든 실외든 커버리지를 더 이제 확충을 해야 되니까 좀 이제 좋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사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 기회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까
정말 뭐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 자체가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도 사실 끊임없는 상승을 해왔고, 조정을 받고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처럼 조금 저렴한 구간, 이제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설비 투자는 더 할 수밖에 없고,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뭐 아직까지 이제 뭐 5G로 전환이 안 된 나라도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5G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당연히 이제 뭐 여러 뭐 어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당연히 수출 비중이 일정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이루어진다. 글로벌적으로 5G 장비가 팔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낙폭과대의 반도체 섹터와 좀 비슷한 관점입니다. 낙폭 과대 측면. 그래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안전 마진, 저리스크,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현재 좀 흔들리는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도 좀 이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KMW도 사실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아서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이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외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깔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외 기지국을 깔고요. 그 다음에 실내 커버리지를 진행을 하는데, 현재 실외 커버리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지만 실내 커버리지는 이제 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지국을 바깥에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실내 커버리지를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실외에서 전화도 하고 그러지만 대부분 뭐 사무실이나 보면 실내에서 대부분 핸드폰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 커버리지가 안 되면은 사실 5G도 잘 안 터집니다. 특히 이제 5G 고주파 같은 경우 28GHz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실내로 들어갔을 때 더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이게 멀리 가고 그 다음에 뭐 유리문도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실내 커버리지가 더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실내 커버리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국감에서도 이제 이슈가 나왔고요. 실외 커버리지보다는 지금 실내 커버리지 쪽으로 좀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지만 실내 커버리지 중계기 관련 기업으로 솔리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기술적으로 봐도요, 단기 지금 지지 라인을 계속 형성을 잘 해왔고 6,500원 이하로 뭐 맛있게 밀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6,500원 아래로는 이제 다시 좀 내려오기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8,000원, 여기 지금 박스권 상단을 만약에 돌파하면서 8,000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때는 따라서 들어가셔야 이 좀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지 않을까. 8,000원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 좀 8,500원 아래에서라도 좀 바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내 커버리지 위주로, 실내 커버리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곳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다. 사실 뭐 실외 같은 경우에 핸드폰 뭐 화면 보려고 해도 뭐 햇빛 비치고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실내 커버리지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수출건도 나왔어요. 미국 수출건도 지금 나오고 굉장히 좀 호재가 좀 많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지금 딱 이제 공시로 떴죠. 북미 판매용 4G, 5G 중계기 공급 계약,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인데, 여기 이제 계약 상대방이 솔리드 기어라고 되어 있죠. 솔리드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이렇게 판매를 해서 지금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
회사와의 관계는 뭐 관계사, 미국 현지 법인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북미 지역에 드디어 이제 미국 5G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미국 5G가 투자가 재개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죠, 그쵸? 나라가 뭐 우리나라 10배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이제 인구도 훨씬 많고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솔리드 매출 비중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미국 5G가 본격화돼야 우리나라 이 5G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중국 관련된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중국 진출을 했다, 뭐 그러면 최근에 이 중국 진출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주가가 계속 이제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 이슈가 뭐 붙으면 주가 계속 이렇게 좀 잘 가는 것처럼, 사실 뭐 미국 관련 이슈가 붙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미국으로 뭐 간다 그래서 뭐 5G가 일부 또 부각이 되는 것도 있고, 뭐 반도체도 살짝 이제 반등을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미국 관련된 이슈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요게는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 실제로 미국 현지 법인에 이런 이제 판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확실한 그런 이제 호재죠. 그렇죠? 이 제조업 관련 기반의 제조업 관련 그런 이제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에 있어서는 사실 수주가 절대적이죠. 그렇죠? 뭐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기술력, 무형 자산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게 향후 뭐 시장이 몇 조 규모고 우리는 앞으로 거기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많이 부각이 돼요. 근데 이 뭐 IT 제조업 관련 기업들은 그냥 뭐 어떤 기술력이라고 할 게 없고, 그냥 뭐 물론 어떤 제품 만들 때 모두 다 기술력이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제조를 한 그런 이제 물건들이 얼마나 잘 팔리냐, 그게 좀 핵심 지표고,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된 소주 공시가 나왔다는 점으로 봐서는 바닥을 확실히 다졌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뭐 이미 솔리드도 고점 대비 한 2배,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한 50% 가까이 그렇게 이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 그리고 현재 뭐 컨센서스 예상치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좀 대규모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좀 적자를 기록을 할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턴을 하면서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을 해서 4분기 계속 이런 좀 호실적이 예상이 되니까요.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는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솔리드 외에도 유비커스라든지 사실 이 5G 관련 종목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외 커버리지는 요거는 이제 KMW, 요거는 이제 KMW 보시면 되고, 실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 요거는 이제 솔리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외랑 실내 커버리지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고, 어떤 이제 이 유선망 관련된 기업들, 대표주가 이제 유비커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이제 매력적인 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한번 뭐 거의 이제 그 무중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뭐 상한가도 한번 가고 또 조정도 받고 그랬지만요, 내가 그냥 나는 어떤 큰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 나는 좀 이렇게 가볍지만 좀 이제 우량주처럼
계속 좀 이렇게 매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더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유비커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KMW나 솔리드는 실적이 좀 불규칙합니다. 근데 이제 유비커스는 뭐 5G도 5G지만 어떤 이 유선 통신망 관련해서 계속 수요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만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G 관련주 중에서 유비커스만큼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100억 원 이상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뭐 코로나로 다들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실적이 말도 안 되게 개선이 됐어요. 지금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억을 넘겼지만 3분기 매출액 300억을 넘겼지만 2분기에는 바로 400억을 넘겼어요.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100억 원 가까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 시총이 2천억 초반이니까 사실 매우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끊임없이 계속 수요가 좀 창출되고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 관련 부분이 우상향하는 기업은 그냥 이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좀 사 모으면 정말 안정적인 그러한 수익도 나고 우리가 뭐 머리 아프게 이거 실적이 너무 안 나왔는데 뭐 다음에 좋아질까? 그런 이제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반도체 섹터, IT 부품, 그 다음에 이 5G 이 이제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다 같은 IT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인해 사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실적이 크게 지금 나쁘지 않다. 마진이 축소되고 수익성이 하락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거는 물건 가격도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가 폭발을 하면서 지금 경기 둔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확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강세도 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투자 포인트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물류 대란, 에너지 대란, 뭐 공급난 대란으로 인해서 최근 좀 많이 주가가 빠진 그러한 저점 매수 기회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좀 낮은 리스크로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 그러니까 뭐 폭발적으로 뭐 어떤 정치 테마주나 급등주나 뭐 어떤 이슈에 따라서 크게 오르는 종목들만큼 뭐 하루에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러지는 분명 못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좀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떨어질 곳은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서 항상 좀 투자자분들을 보시면은 걱정, 불안, 초조, 근심 항상 이게 따라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게 현재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뭐 개인적으로 조사도 해보시고 알아보시면서 항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좋은 그러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 도움이나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상세한 어떤 자료, 지속적인 모니터링, 함께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